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요 선선해진 것 같아요. 완전 선선해졌어요.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1964년 5월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최말자 씨, 오늘 부산지법이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방위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최 씨, 최말자는 무죄다! 이렇게 목청껏 외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요, 느리지만 조금씩 진보하는 거겠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사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한순옥 여사 저보다 사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사랑해 하신 박영주님. 자, 지난 일요일 서울 신대방동 전셋집 보러 온다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연락 차단하고 노쇼한 예비 신랑 너 때문에 나랑 집주인 세입자 3명이 하루를 공쳤어. 너 그렇게 살지 마 하신 공인중개사 김희선님. 자,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입니다. 휠체어 전용 공간에 저렇게 배달 자전거 타고 와서 저러고 있어요. 에이그 하신 김인수님. 자, 공무원 정년을 2년 남기고 암 진단 받은 아내를 위해서 조기 퇴직한 세상 제일 멋지고 남편이자 아빠 김용학 씨, 자랑 좀 할게요. 완전 잘생겼죠? 진짜 잘생겼어. 와 하신 지은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뇌출혈로 인한 사망입니다. 자, 사인이 밝혀진 뒤에 전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 씨의 이 갑작스러운 부고가 전해졌죠. 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 1세대 인터넷 방송인이죠. 유튜버 대도서관이 지난 6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010년 무렵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현재 채널 구독자만 140여만 명을 지닌 게임 유튜버인데요.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이나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고요. 부검을 마친 뒤에 국과수에서도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자, 사망 전날에도 방송을 했던지라 사인을 놓고 말이 많았던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스테리, 음모론, 조롱성 댓글까지 많은 얘기들이 사실 있었는데 오늘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이 대도서관의 전처 유튜브 윤댕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정확한 사인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2015년 결혼했는데 2023년도 합의를 이혼했었고요. 이번에 상을 치르거나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확한 사인은 뇌출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족력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심장질환이 있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엘리베이터 수직 상승입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주목해 주시고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저렇게 탑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도 안 닫혔는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황을 감지한 여성 버튼을 꾹꾹 눌러보지만 먹통에 무반응.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쾅! 와, 세상에. 철제 상판이 내려앉았습니다. 자, 여성분 주저앉았고 지금 머리를 맞아서 아파하고 계시는데요. 와, 세상에 이게 무슨 자, 교수님. 네. 자,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피해 여성분과 연결이 닿지 않아서 상태가 어떠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제보 같아요. 자, 제보하신 분은 승강기 업종 종사자인데 동종업계 종사자 사이에서
현재 해당 사고 영상이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대요. 근데 그냥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불안하고 무섭게 문도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출발했고 맨 최정상, 맨 꼭대기층에서 이제 가면서 엘리베이터가 딱 벽에 부딪히면서 여성이 거의 1m 정도를 껑충 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위에 있는 철제로 된 천장이죠. 보십시오. 네, 떨어졌어요. 머리도 다친 상태인데 이런 사고가 정말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손 변호사님, 사고 원인 좀 밝혀진 게 있을까요? 네, 제보자가 이런 말 했는데요. 이 승강기가 90년대 초반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전면 교체가 필요한 모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부품만 보완하고 교체하면서 지금 운행하는 중인데, 그런데 그때 설치한 안전장치가 지금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업체가 의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했는데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따른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 허리를 좀 다치셨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큰 부상 아니었기를 바라면서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소심하게 때론 대범하게입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의자에 앉아 휴식 취하는 어느 초등생입니다. 휴대폰 보고 놀다가 말이죠. 바로 그때 태권도장 갈 시간이다 하면서 저렇게 총총총 떠나는데요. 자, 아이가 떠난 자리에는 주인 잃은 지갑이 저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죠. 잠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은 한 남성, 먼 곳을 보는 척 하더니 자, 손 좀 보세요. 왼손. 자, 지갑을 오른손으로 밑장을 저렇게 살짝 빼더니 왼손으로 넣어가지고 슬쩍 홀홀홀 총총총 자리를 떠납니다. 정말이지 무심한 척 밑장을 빼는 저 뻔뻔함이란. 아니 어떻게 아이의 지갑을 저렇게 훔치고 싶은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보자의 초등학생 딸이 겪은 일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학생이 학원에 가기 전에 근처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실수로 앉아있던 자리에 지갑을 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나온 저 남성, 벤치로 다가가서 앉더니 슬그머니 지갑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학원 수업을 마친 제보자의 딸이 지갑을 찾으러 왔는데 지갑이 없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런 범행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딸에게 지갑 안에 얼마나 들어있었는지 물어봤대요. 얼마? 그랬더니 300원 남아 있었다고 순수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좀 알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보를 해왔다고 전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쌤통이다 신난다. 신나는 건 아니지만요. 예, 쌤통입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무인 빵집에 들어오는 저 남자. 자, 손에 들린 검은 가방을 툭툭 펼치더니 이거 뭐가 맛있을까? 자, 일단 하나 막 닥치는 대로 막 가방에다 집어 넣어요 지금. 자, 이게 맛있을까? 저게 맛있을까? 아이고, 냉장고 문 열고 목 마실까봐 또 이제 음료수까지. 자, 다른 쪽으로 반대편으로 돼 또 하나 집어들고 이거 크림빵인 것 같은데, 이거 메론빵인 것 같은데, 자, 계산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저 나쁜 놈 저거. 자, 이제 무인빵집입니다. 지난 24일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보면 이 복면을 하고 들어온 남성인데 음료수 2개에 빵 11개 정도 13,000원치를 절도를 해갔는데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음료수도 챙겨갑니다. 원래 절도를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좀 급하게 뭔가 하는데 목이 또 막힐 걸 또 염려해가지고 스스로 음료수까지 이렇게 먹는다는 거 봤을 때는 어쩌면 많이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상습적으로 저런 행위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일단 13,000원씩 정도로 가져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고를 했고요. 다만 요 가게에 요 무인빵집에 또 다른 절도 범죄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인빵집이면 무인 점포 맞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거 잘 모르고 절도 행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신고는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며느리 팁 좀 줘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시아버지 환갑 잔치라 가족들끼리 외식을 했는데요. 시누이가 제게 내가 선물한 지갑이라면서 시아버지 지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놀란 제가 아버님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셔요? 했더니 옆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대뜸 며느리한테 팁 5만 원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뭐지 싶었지만 당시에는 웃으면서 괜찮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원래도 말투가 거침없는 편이시라 자주 상처를 받곤 했어요. 하루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피곤한 상태로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시곤 아유 얼굴이 왜 이러냐 누가 보면 임신한 줄 알겠다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이렇게 종종 저를 쉽게 보는 듯한 발언을 하셔서 결혼 초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자주 다투기도 했는데요. 이젠 그러려니 하며 지내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의도가 아닌 건 알지만 보통은 용돈 주라고 하지 않나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주 그냥 호강 날라리가 났네. 예, 아가 너 시애미가 너 시아버지 옆구리 팍팍 찔러가면서 며느리 돈 좀 주라고 한 게 이렇게까지 욕먹어야 될 일이냐? 제발 달을 가리키면 달 좀 봐. 손가락 보지 말고. 그리고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그냥 노인네 말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시애미를 그냥 아유 요즘 애들 그냥 동그라미. 야, 이럴 수가. 이거 이러면 저희가 난처해지. 자, 다음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팁이라뇨. 사전 찾아보니까 시중 드는 사람에게 고맙다면서 더 얹어주는 돈이래요. 언제부터 며느리가 시중 드는 사람이 됐어요? 저 가족 아니에요? 진짜 모욕적이고요.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말씀 가려 해주세요. X. 자, 손 변호사님. 물론 말이라는 게 하는 사람 입장보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옳겠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서 양쪽 집안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하는 부분, 놀라는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딱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뭐 팁이라는 용어 하나 때문에 너무 날카롭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아버지께서 팁 좀 줄까, 팁 주마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금 갸우뚱 이게 조금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께서 얘 팁 좀 줘요 이 얘기는 그냥 이렇게 뭐 그 용어에 신경 쓰지 않고 돈도 많으니까 우리 며느리 돈 좀 주시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이 중요한 방점은 며느리에게 용돈을 줘라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사연자께서 나중에 이제 시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 어머니 이번 달 팁.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예. 저도 팁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면 의도 같은 게 중요한데 그 의도는 충분히 아니라는 건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도 알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어머님이 용어 사용이 이렇게 매끄럽지는 못하고 또 중간에 본인의 어떤 유머러스한 걸 보이려고 하는데 소통의 부분이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면박 주기보다는 잘 좀 현명하게 오늘은 팁 없어요, 어머니. 팁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김혜연 아나운서. 만약에 시아버지께서 직접 여기 팁 줄게 하고 주셨다면은 이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식당이고 또 식당에서 우리가 팁이라는 용어를 가끔 쓰기도 하니까 좀 헷갈리시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은요? 가족 여러분들 분분해요 의견이. 오. 라미라즈님께서 팁은 봉사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라고 하셨고 보람이 엄마님께서 며느리가 술집 여자인가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분들께서는 그냥 넘어가세요라는 반응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주베르 Look 보다 바라던 나를 더 자신 있는 나를 피부 속부터 채우는 주베룩 테크놀로지 Look Just Look 주베룩 20만 대가 넘는 유지관리 5천여 명의 유지관리 전문가 24시간 쉬지 않는 고객센터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 없는 엘리베이터가 되기 위해 현대 엘리베이터 맞아. 난 달 때문에 왔지.
노안, 아큐브로 시작해 보셨나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노안이어서 망설이면 안 되겠죠? 가까운 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선명하니까 동공 크기별 디자인으로 선명하게. 시작해 보세요. 아큐브. 자, 이쯤 되면 이게 정말 유행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초등생을 상대로 한 유괴 시도 사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입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와, 정말 이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 다 걱정이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이런 사건을 자주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마음이 무겁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이번엔 바로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가던 길이에요. 하얀 가방을 맨 학생인데요. 골목에서 빠져나온 승용차 한 대가 그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어요. 계속 서 있습니다. 그 주위에. 여학생이 점점 다가오자 차를 살짝 뒤로 빼는 모습도 보이고요. 차 앞으로 지나가려던 여학생이 조수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입니다. 차에서 누가 부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여학생이 차 뒤쪽으로 돌아서 가던 가네요. 길을 가고 차량은 이내 자리를 뜹니다. 자, 저 장면이 그러니까 초등생을 유괴하려고 시도했던 모습이라는 건데 초등생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서 불러 세운 건가요?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재밌는 거 구경하는 알바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등생을 유인하려고 했던 건데 이 여학생이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아주 침착하게 거절을 잘했고요. 차량 뒤로 가는 척하면서 차량 번호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이게 거절하고 막 뒤돌아보는 것도 알고 바로 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여학생 학원을 가려고 했지만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경찰서에서는 CCTV를 확인해서 이 남성 30대 남성을 3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초등생을 좀 일로 좀 와봐 해서 유괴하려고 했던 그 30대 평범한 직장인이었답니다. 경찰한테는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망봐달라? 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과장 얘기 들어보시죠. 피해 아동은 일단 그 피해를 당하고 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그 가까운 파출소로 찾아가서 신고하게 되었고요. 다만 그 신고 과정 중에 조그만 차량이라는 그런 특징만 설명을 좀 해줘서 그거에 수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피의자는 그 단순히 그 생리 현상을 하는데 옆에서 좀 망을 봐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약간 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전과도 이번처럼 사례가 유사한 범죄로 어떤 성폭력법 위반으로 해서 징역을 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일을 볼 테니 네가 망 좀 봐달라? 차 안에서요? 경찰 얘기긴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볼일을 볼 테니까 망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하려는 마음에 했다는 건데 경찰이 봤을 때는 이게 생리현상을 하는데 뭐 한다 굳이 불러서 말한다 변명 아니냐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또 이 남성이 과거 추행 전과도 있고요. 성범죄 때문에 징역도 산 것이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차량 자체가 회사에서 렌트한 법인 차량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져서 이제 복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복구를 하면 아마 이 학생을 노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또 여죄가 있는지 사건의 경위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것도 범죄입니다.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자, 정말 앞서 이 제주 초등생은 정말 영민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바로 그 요구를 거절하고 차 번호판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탁 뒤로 가니까 이 범인이 무서워서 줄행랑을 쳤던 겁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제주에서는 말로만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그제였죠. 광명에서는 경기도 광명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건 진짜 좀 정말 간담이 서늘했어요. 내용을 들어본 말이죠. 네, 이틀 전입니다. 8일 오후 4시 20분경이었는데요.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이 집에 가던 8살 초등학생을 따라갑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면서 끌고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여아이가 이제 큰 소리로 울면서 저항을 하니까 이 고등학생이 도망갔거든요. 근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곧바로 추적을 해서 집에서 이 고등학생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궁을 받아서 결국 실토했습니다.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 네,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납치를 시도했던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명을 합니다.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고 우발적으로 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제주도 사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 사건은 아직은 직접적인 성범죄 관련성은 수사 중입니다만 지금 이 광명 사건은 본인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목적 약취 미수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위반까지도 함께 적용을 해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어제 서울에서도 말이죠. 60대 남성이 초등학생한테 접근해서 또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정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또 오후 3시에 서울 관악구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60대의 남자가 애기야 일로 좀 와봐라 하면서 손을 낚아챘다가 이제 경찰에 붙잡혔어요.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경찰에게 이 남성은 내가 평소에 아이들만 보면 발레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얘기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고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미성년자 납치 시도 범인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면서 너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이게 납치 사건이 사실 많아진 것은 아니다. 서대문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라고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범행 건수나 신고 건수 자체가 급증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있었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20대 남성 3명이서 남학생, 그 초등생 남학생들을 이렇게 유인하려고 했던 구속영장이 다 기각됐잖아요. 네네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진짜 이런 아동 유괴 시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아동 유괴 사건은 강력 범죄의 전조가 있다. 이게 진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특히나 1981년에 진짜 이 전두환 씨도 당시에 어떤 이윤상군 유괴범에게 아이를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죽으면 너도 죽는다 이런 대국민 담화를 할 정도로 아동 유괴 사건은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게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이거를 진짜 무슨 영장을 기각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수 범죄를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그 범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살인죄나 뭐 방아죄 같은 미수도 처벌을 하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지금 말했지만 그 아이들의 대상자의 어떤 기지나 이런 것 때문에 영민함 때문에 그 범행에서 벗어난 것뿐이지 사실은 옛날 같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면 범행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면 글쎄요. 그 정도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엄밀하게 좀 잘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초등생처럼 정말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평소에 우리 부모님들이 거절, 도망, 신고. 거절, 도망, 신고. 이거 꼭 기억하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너 이뻐. 너 이뻐.
술에 잔뜩 취한 60대 남성이 마주보고선 여성에게 연신 예쁘다며 감탄을 내뱉습니다. 술집 사장인 여성은 불쾌한 표정으로 남성을 떼어내려고 하는데요. 결국 상황은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까지 이런 진상은 없었다. 이것은 진상인가 변태인가? 네, 지난 7월에 이제 인천에서 벌어진 일인데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원래 이 사장님은 쉬는 날이었고 매니저가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밤 9시쯤에 60대 남성이 혼자서 술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주문해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근데 조용히 마신 게 아니에요. 예. 매니저한테 계속 말을 겁니다. 근데 이야기의 내용이 내가 너만한 딸이 있다. 내가 옛날에 노래방 도우미를 만났다. 뭐 이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말을 계속 이어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사실은 아프리카에 봉사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환경이 너무 불쌍하다. 이러면서 갑자기 엉엉 운 거예요. 이 남성이요. 저녁 9시에 와서 새벽 2시까지 5시간 동안이잖아요. 맥주를 20병, 20병을 마셨습니다. 자, 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펑펑 울던 인간이 5시간 동안 맥주 20병을 마셨습니다. 자,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니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아니요, 저희도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요. 영업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된다고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니까 이제 자기는 못 간다고, 나는 못 간다. 내가 나가는 시간이 마감 시간이지 내가 니네가 가라고 한다고 가야 되냐. 갑자기 일어나서 막 병을 막 들고 그때는 막 욕을 막 하셨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내가 나가는 시간이 마감 시간이다. 짐이 곧 국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매니저께서 영업 마감 시간 이제 20분 전이면 이제 저희 영업 마감합니다. 이렇게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진상 손님은 난 못 나간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왜 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마감을 하냐. 내가 나가는 시간이 마감 시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맥주병으로 막 테이블을 꽝꽝꽝 치면서 위협까지 한 거예요. 매니저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죠. 뭐 막 치고 맥주병으로 막 치면서 못 나간다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마침 사장님 집이 근처라서 사장님이 이제 뛰어왔어요. 그래서 이 술집에 들어와서 이 사장님이 이 남성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그랬더니 또 맨 처음에는 순순히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막 힘을 쓰면서 나는 못 간다 막 이러더니 다시 그 술집으로 이 사장님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시작했어요. 커피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어떻게든지 달래서 내보내고자 커피도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근데 또 커피도 다 마시고 난 후에는 이 진상 컵에 침을 또 뱉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유, 기껏 끌고 나가서 했더니 다시 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그 사장님을 타깃으로 잡았는지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뻐, 아주 이뻐. 자, 사장님 얘기 그리고 당시 옆에서 매니저가 찍은 영상 직접 확인해 보시죠. 경찰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를 그 가슴을 엄청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제 있었는데 난 너가 너무 이쁘다 뭐하다 무슨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얼굴을 밀착해서 확 잡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 하면서 그때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끌어안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이뻐. 그냥 입맛 있잖아, 이렇게. 내가 어렸잖아, 이렇게. 내 평생에 너보다 이쁜 애는 처음 봤다. 뭐하고 있어? 오지 마세요. 진짜 제가 사건 반장하면서 이 블러를 걷어내고 싶을 때가 진짜 있어요. 진짜 살인마들 그리고 이 양반. 진상짓도 모자라서 이게 참 뭐 하는 겁니까? 사장에게 끌려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멀리 떨어져서 서 있는 사장의 가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가까이 다가가서
네가 너무 예쁘다는 둥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연신 예쁘다면서 몸을 바짝 붙이니까 사장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밀어냈는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더니 갑자기 끌어안고 냅다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너는 막 XX 예쁘다. 내가 본 애들 중에서 제일 예쁘다. 어떤 X보다도 훨씬 예쁘다. 비속어까지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사장에게 몸까지 밀착을 시키니까 당시에 옆에 있던 매니저도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남성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입을 맞추니까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이 마치 약 올리듯이 도발하는 눈빛으로 입술을 살짝 깨물면서 너 예쁘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너무 싫다 진짜. 더러워요. 이제 근데 이 영상이 왜 찍혀 있냐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CCTV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 행동을 한 곳이 CCTV의 사각지대라서 만약에 저거를 찍지 않으면 나중에 뭐 부인하거나 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니저한테 이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들이 저런 말들입니다. 뭐 이쁘다, 세상에 제일 이쁘다, 또 입 맞췄잖아 이렇게라고 뭐 자백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 자기 주장이죠. 그냥 이쁘다 하면서 핑계 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찍는 사람한테 매니저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아줌마 뭐 하냐고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아줌마한테 그 매니저한테 다가가서 또 모자 쓰니까 더 이쁘다 이런 얘기도 또 사장한테 다시 가서 그렇게 행동을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매니저에게는 아줌마, 사장한테는 너 예쁘다. 자, 경찰 온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인간? 예, 범행을 시인했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덧붙인 얘기가 더 화나게 합니다. 입을 맞춘 건 맞다, 뽀뽀한 건 맞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사장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거다. 아, 진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사장이 경찰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 사실 아닙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남성은요 계속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장과 술을 마시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사장이 이 남성의 거짓말을 보여줘야 되니까 당시 집에 있다가 술집으로 택시 타고 갔는데 그 내역도 보여주고 다 객관적인 증거로서 이 남성의 거짓말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검찰 처분이 나왔어요.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 네, 약식 기소했습니다. 아, 교수님. 네. 이 인간이 이 사장님한테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딸뻘 사장님의 말에 또 의하면 60대인 남성이 딸뻘인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해놓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것 같다. 사과도 하지 않고 합의 시도조차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분통이 터진다. 그래서 제보하게 됐다라고 밝히셨고요. 이 매니저께서도 여태까지 정말 일하면서 진상 손님들이 있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술값을 안 낸다던가 술을 더 가져오라고 뭐 막 소리를 지른다던가 괜한 시비를 건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로 성적 발언을 한 다음에 실행에 옮긴 사람까지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증상 행동 때문에 제보하게 됐다 밝히셨습니다. 저 사람도 박 변호사님. 네. 가족이 있겠죠? 그건 뭐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술에 취해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할 것 같은데 본인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럼 가족이 보면 더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창피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한 남성.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려봐도 돌아오는 건 시큰둥한 반응뿐인데요. 도대체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사반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그 회사 사장님이 아니고요.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분이라고요.
네, 제보자는 50대 여성이에요. 남편이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로 상속 포기를 하면서 급한 불을 껐는데 문제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의 빚이 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제보자의 몫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물류센터에서 이제 육체 도둑을 하면서 어린 딸을 혼자 키웠는데요. 한 5년 전에 친오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너 이제 그만 고생하고 이제는 내 밑에서 일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오빠는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월급은 내가 많이 못 줘도 조카 키우는 데는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던 친오빠가 야, 내 밑으로 와야 이렇게 손을 내민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빠가 좀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오빠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굉장히 폭군 같았다고 해요. 폭군. 네,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을 괴롭혀서 부모님이 학교에 여러 번 찾아갔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술 먹다가 행패 부리고 사람들한테 싸움 걸어서 부모님 돈으로 합의를 했던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하나뿐인 아들이라면서 오빠를 감싸 돌았다고 하는데요. 또 오빠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닐 때 부모님이 소형 아파트 전셋집도 얻어주고 결혼할 때는 아파트 한 채 해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게다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사고만 치고 나와버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사도 부모님이 아주 큰 돈을 지원해서 차려준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오빠 회사에는 절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이 제보자 여동생. 딸의 이 한마디에 마음을 바꿨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연스레 성격을 알아서 처할 때마다 진짜라서 계속 피했어요. 제가 난 엄마 저녁 엄마랑 같이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해서 월급은 작아도 그냥 액 때문에 조금 다니다 했는데 회사가 힘들어서 같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며칠 안 좋다고 하면 너는 뭐 하냐 하루 종일 왜 매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러고 있냐 놀러 왔냐 뭐 이런 식이죠. 아, 이 오빠 성격 나오는데요. 네, 자 매출이 안 나온다 싶으면 직원들이 지금 4명인데 불러서 엄청 혼냅니다. 아니 밥이 넘어가냐고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라고 소리 지르고 또 은근히 주말에 근무하면 안 되잖아요. 주말 출근도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동생도 마찬가지로 직원이니까. 근데 어느 날 몰래 했다고 와서 왔냐고 확인도 했는데 결국 아무도 없죠. 당연히 출근할 일이 있겠습니까? 전화를 돌리니까. 그러면서 회사가 이렇게 이러는데 잠이 오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은 한두 달 간격으로 회사를 직원들이 떠나가고 결국은요. 이 동생 제보자 한 명만 남게 된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손 변호사님. 네. 아니, 북한에서도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 덕 많이 보잖아요. 오빠 찬스 같은 거 없습니까? 뭐 직접 비교하기 힘들지만 예.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오빠 찬스는커녕 오히려 오빠 때문에 동생이 고생만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음엔 사실 오빠가 이렇게 좀 말했어요. 좀 이제 유인해야 되니까 월급은 좀 뭐 적지만 단순 작업이다. 그리고 칼퇴근 가능하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직원들이 빠져나가면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잡무 다 떠안았고요. 심지어 영업까지 시킵니다. 영업 압박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도 뭐 급여가 충분하지 않고 많지 않았지만 야 이거 사정이 좀 어렵다 이러면서 더 깎은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서 사장이 솔선수범하고 좀 고통을 먼저 좀 이제 떠안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4년 동안 이 동생은 휴가도 없었고 연차도 없었습니다만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그런데 이 사장인 오빠는 계절마다 휴가를 갔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은 3주를 연이어서 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 오빠가 사장이 휴가를 길게 가면서 이 동생한테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회사에서 아니 왜 오빠가 왜 회사 안 나오지? 한동안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휴가를 간 거를 알게 되게 됐습니다. 야, 이거 가족이라고 완전 믿거니 그냥 부려먹었구만. 아니 그러면은 그냥 그만두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혈육이고 뭐고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그런데 이 제보자 사정이 차마 그만둘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 빚도 빨리 갚아야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또 갑상선 질환이 생겨서 고된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설상가상으로 제보자가 좀 조금이라도 그만두려는 기색을 보이면 오빠가 재빠르게 눈치를 채고는 야, 지금 너가 그만두면 난 진짜 죽는 거다. 날 살려줘 제발 이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오빠가 홀어머니에게까지 연락을 했나 봐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네 오빠 회사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너까지 나가면 절대 안 돼. 좀만 더 참고 버텨라. 사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오빠가 지금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밖에서도 갑질을 좀 이어갔던 것 같아요. 제보자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엄마도 모셔야 되고 생활비도 많고 그래서 1,500만 원 나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새언니한테 700을 생활비 주는 거고요. 와우. 그리고 자기가 골프 등 품위유지비로 500을 쓰면서 아이고야. 지금 홀어머니한테 50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세상에. 수억 원을 받았는데 근데 50 정도 주는 거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홀어머니 생신날 가족들이 모였는데 새어머니가 목걸이를 하나 새언니 목걸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야 이거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보자 모르죠. 모른다고 하니까 야 네가 야 반땡 리프 이거 너 명품 목걸이 알겠냐? 니 뭘 알겠냐? 이게 몇 천만 원짜리지 몇 천 원짜리지 네 눈이 알겠냐? 반땡 리프? 예. 요즘 많이 나오는 그거요? 예. 아. 저도 봐도 몰라요 사실은. 예. 그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새언니가 또 피식 웃었나 봐요. 모른다고 막 하니까 제보자 표정 당연히 굳어졌죠. 그 얼굴을 본 초등학생 딸마저 울먹거렸다고 합니다. 야, 손 변호사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한테 그 명품 목걸이 자기 와이프한테 선물해. 야, 네가 이런 거 본다고 알아, 네가? 아이고, 네 딱 그 수준에 사는 거야. 뭐. 이게 오빠라는 인간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남한테도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되는데 친동생한테는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볼 텐데요. 우선 법적인 부분 보면은 근로기준법 적용되냐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회사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빠 동생 사이지만 동거는 또 아니거든요. 여기 해당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상시 5인 이상이냐 또는 4인 미만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혼자 남긴 했잖아요. 4인 미만입니다. 4인 이하입니다. 그런데 4인 이하라 하더라도 사실 이게 중요한 근로기준법상의 조항들은 그래도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문제 소지가 많다. 다만 이렇게 굳이 법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정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 특히 어머니가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있고 계속 압력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계속 일하면은 오히려 더 쉽게 보고 더 여러 가지를 맞아요. 더 요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이 제보자 오빠라는 사람은 야, 너 같은 경력 단절 무경력 아줌마를 누가 써주냐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있으니까 이 동생도 당장 그만두지는 못하는 상황 같아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그만두시지 못하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반드시 독립이나 다른 이직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집은 아주 뿌리 깊은 엮이는 가정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잘 사는 오빠보다 딸 하나 키우는 딸이 정말 얼마나 걸리셔야 되는데 이 딸보러 계속 일하라고 얘기하는 이 뿌리 깊은 엮이는 가정에서 특권의식과 이 폭군으로서의 행동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 여전히 회사도 엉망진창이고요. 이 여성분 지금 제보자이신 분 지금 갑상선도 있는데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소중한 딸도 지금 상처를 받고 있고 또 자존감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직이나 독립을 플랜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자, 이곳은 강 위로 다리를 세우는 공사 현장입니다. 이 새벽이라 조용한데 자, 빠르게 달려온 차가 공중에서 쾅 폭발을 하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붕 날아올랐지만 밑부분이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차량은 불꽃과 함께 바로 아래 시커먼 강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차가 왜 갑자기 저기서 날라와? 폭발까지 일어났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운전자는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살았어요. 네, 곧장 강물에 빠진 덕분에 불이 빠르게 꺼졌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 운전자가 과속을 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아직 더 자세한 건 조사 중에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어갑니다. 보석상 안에 웬 경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보석상 직원들에게 수갑을 또 채웁니다. 자, 근데 그 순간 작물 갑자기 팔았구나, 작물. 손을 쑥! 경찰이 보석을 한 움큼 이렇게 챙기더니 그대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작물 가져가는 거 하지만 아니에요? 직원이 잽싸게 원격으로 문을 잠가버렸는데요. 그러자 다시 와서 또 보석을 챙기고 급히 아예 보석 한 판을 통째로 이렇게 들고 가버립니다. 아니 경찰이잖아요. 자, 알고 보니까 경찰인 척 위장하고 보석을 훔치러 온 도둑들이었던 건데요. 결국 문을 강제로 열고 잽싸게 도망치고 맙니다. 아직까지도 못 잡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황당합니다. 진짜 별짓 다 하네요, 손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네, 저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절대 이거 보고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끌고 스멀스멀 뒤로 빠집니다. 근데 그 뒤에 웬 구덩이가 뻥 뚫려 있어요. 야야야, 스톱!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성이 점점점 후진만 안 돼. 하다가 뒷바퀴 훅 안 돼. 빠졌어요. 안 뒤늦게 중심을 잡으려고 해보지만 빠지진 않네. 결국 빠지진 않네. 결국 빠지진 않네가 쿵! 안 빠졌어. 구덩이로 입수하고 맙니다. 아이고. 깊이가 너무 깊은 바람에 빠져나오지도 못하다가 사람들이 사다리를 내려주니까 겨우겨우 타고 올라오는데요. 아무래도 오토바이는 영 구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구덩이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시야가 이렇게 좁아서야 운전은 제대로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뒤로 좀 봐라, 이 인간아.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야심한 시간, 대문 앞에 수상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뭔가 불을 붙여서 대문 안쪽으로 넣고 떨어뜨리는데요. 그곳으로 곧장 달려오는 거 바로 다름 아닌 강아지입니다. 자, 강아지가 막 달려오죠. 한 언론인의 집에 누군가 폭탄 테러를 시도한 건데 한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던 강아지가 결심한 듯 폭탄으로 다가가서 위험해. 자, 놀랍게도 폭탄이 터지지 않았는데 강아지가 도화선을 물어뜯어서 폭발을 막아냈던 겁니다. 진짜요? 네, 덕분에 가족들이 모두 무사할 수 있었고 곧 용의자도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아지가 성대를 다쳐서 더는 짖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떡해요. 근데 이 강아지 정말 너무 기특하고 대단하고 용감하고 정말 훈장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짖을 수 없는 거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예, 사랑하는 사건만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